자, 소유권인데 우리 지금 이 책은 입문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상린관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기본서 다 받으셨나요? 기본서의 편제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판서를 입문서대로 하지 않고 뭐 1월달부터 기본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그러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처음부터 지금 기본서 편제대로 지금 판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서 순서대로. 그러니까는 지금 앞부분은 이렇게 지금 바로 상징하게 나와 있는데 앞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이게 왜 나왔는지를 따로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소유권 시작할 텐데 한 3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소유권 편에서만. 양이 가장 많습니다. 자, 소유권인데, 자, 첫 번째 소유권의 의의부터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물권법이고, 이 말은 물건에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물건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는 그냥 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내 물건이야 이렇게. 그게 소유권인데 그러면 내 물건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죠. 내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용. 내 거니까. 그리고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뭘 보는 거죠? 수익. 그리고 자,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다? 처분. 처분. 자, 이 세 가지를 다야, 다.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자, 한 번만 따라서 하시죠. 사용, 수익, 처분. 시작.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 다. 그러면 이제 성질인데. 자, 첫 번째가 자, 전면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면성. 자, 이 전자가 완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유권의 성질,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라고. 완전한 권리. 그러니까 이 완전한 권리라는 게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나 완전 전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뭘 보는 거다? 수익. 그러니까 자, 수익을 뒤로 숨겨버리면 사용자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뭘 보는 거죠? 수익. 그리고 뒤에다가 가치만 붙여주면 돼요. 가치. 이렇게. 그러니까 짜증이에요, 짜증. 같은 말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 내가 물건의 소유자면 자, 사용 가치를 갖고요. 두 번째. 자, 하나 남은 게 이제 처분 아닙니까? 사용수익은 붙어 있으니까. 자, 물건을 처분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처분한다. 내가 아파트를 처분했다. 무슨 말이에요? 팔았다. 또 매매 팔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또 처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그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를 그 처분했다는 말, 이 말인데 처분. 아파트를 처분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처분했다. 무슨 말이 될까요? 아파트를 뭐 하고 넘겨주고 뭘 받습니까?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하고 물건하고 뭐하고 돈하고 바꾸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환 가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요. 이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와 뭐가 같은 말에게 처분 교환. 자, 시작. 처분 교환. 이걸 해놓아야 나중에 담보물권이 쉬워져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로만 바꿔주면 무슨 가치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교환이 뭐예요? 처분.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완전이라 그랬잖아요. 완전이 아니라 이제 제한. 완전이 아니라 이제 제한물권. 그러면 제한이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한물권에는 다시 두 가지. 자, 무슨 물권이 있고요? 영역물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담보물권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시험제는 제한물권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을 묶어서 쓰는 말이다. 그러면 용익물권이라는 건 지금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용익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빌려서 사용할 수만 있잖아요. 그럼 무슨 가치는 있지만 그렇죠. 사용 가치는 있잖아, 이게.
그런데 사용하다가 나가시면 되는 거지 그 아파트를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처분이 뭡니까? 교환이니까 돈을 챙길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무슨 가치는 없다? 교환 가치는 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가 없는 거죠. 자, 담보물건. 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 좀 껴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와서 사용하지는 않죠. 무슨 가치는 없는 거예요? 사용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걸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로 넘긴다는 말 생각해 보세요.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이 그게 뭐 되는 겁니까? 그 아파트가 처분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처분된다는 게 교환, 돈하고 바꿔서 돈이 나오면 그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가치를 갖는 겁니까? 교환 가치.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완전 물건, 즉 소유권은 완전 물건이야. 전부 다 가질 거야. 그런데 제한 물건이야. 둘 중에 하나 제한 못한다. 이렇게 구별이 됐죠. 두 번째가 자, 혼일성이라는 게 있는데 혼일성.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이것만 독자적으로 시험에 낼 수가 없다. 절대로 낼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개념 책을 읽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혼일성은 지금 사용수익 처분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능,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권능,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가 플러스가 돼서 하나의 소유권이 만들어졌다, 이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것만 아시면 돼. 이걸 우리가 혼일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혼일성이란 말 그대로 섞여 있다는 거. 이렇게 섞여 있다. 여기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면 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사용. 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권능, 이렇게요. 그리고 먼분, 처분.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혼일성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아니라는 소리가 왜 그러냐면 이대로만 한다면 권리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점유권 빼고 본권의 개수가 소유권, 또 지지전, 용익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권리가 한꺼번에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한꺼번에 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어진 순서는 소유권이 제일 먼저라고요. 처음에는 소유권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구석기, 신석기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돌도끼를 가지고 있다, 내 거지.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는 돌도끼가 2개가 있어. 근데 쟤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빌려달라고 그래요. 소유권밖에 없다가 이제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쓰고 빌려주는 그런 물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소유권 만들어지고 용익물권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참 또 흘러가요. 몇백 년을 흘러가다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분하시면 돼요. 돈하고 교환하시면 되잖아. 근데 팔기는 싫다는 거지.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내 물건을 맡기고 안전장치, 그리고 돈을 빌려오는 물건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소유권이 만들어졌고 시간이 흘러서 용익물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담보물권이라고요. 근데 이대로 해버리면 용익물권이 먼저 만들어지고 담보물권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완성돼서 소유권이 됐다,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아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혼일성 섞여 있다, 이 정도만 가볍게 처리하시고. 자, 세 번째. 자, 소유권은 탄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탄력성. 잠깐만. 탄력성이 무슨 말이죠? 그나저나 그 공이 탄력성이 좋다, 무슨 말? 이렇게 공을 이렇게 탁 놨다가 다시 되돌아온 성질. 고무줄을 잡았다가 쭉 늘리면 놓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 해볼까요?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성질, 탄력성. 그러면 소유권도 그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도 무슨 얘기냐면,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테니까 이해를 하세요. 자, 얘가 이 물건의 소유자면 완전한 권리죠. 그럼 무슨 가치 하고, 무슨 가치? 사용 가치 하고, 또 처분할 수 있잖아요. 교환 가치, 이걸 다 갖잖아요, 이거. 근데 갑하고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전세권. 그러면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걸 얘한테 떼어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줬다. 그리고 계약기한이 2년이다. 2년 동안 사용하고 얘가 이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줬던 사용 가치가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탄력성. 다시요. 하나 더 보시죠. 자, 얘가 소유자야. 자, 그러면 사용가치. 사용가치. 그리고 자, 교환가치.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야. 자, 얘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1억을 빌려달라고 한다. 소비, 대차, 소. 그러면 지금 을에게 돈을 빌려면서 안전장치를 줬다 담보를 준다는 게 사용하라는 권리를 준 겁니까? 교환가치를 준 겁니까? 교환가치. 교환이 뭔데요? 처분. 혹시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 부동산 뭐 하라는? 처분하라는 그 권리를 준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떼준 거지. 자, 그랬다가 자, 얘가 돈을 다 갚았단 말이게. 그걸 우리가 변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변제가 됐다면 줬더니 처분할 수 있는 권능 교환가치가 100.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탄력성. 좀 따라오시나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다 이러는데 이 네 가지 성질에서 우리 시험에 직접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항구성.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될 게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출제 안 돼요. 항구성의 뜻을 아시면 됩니다. 항구성의 뜻. 자, 항구성이란 소유권은 절대로가 붙어요. 무슨 대로? 절대로 스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지금 필요한 얘기냐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소유권은 뭐 되지 않는다? 스스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해줄 거냐면 소유권은 소멸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자, 소멸시효의 대상도 아니라고요. 이 문장은 직접 보게 되실 거예요. 아마 다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 아닙니까? 완전 물권. 그러면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소유권이 저 혼자 뿅 하고 사라진다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겠냐고요. 아니, 소유권이 뿅 하고 사라져요? 뿅 하고 사라진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죠. 항구성 설명하죠. 소유권은 지 혼자 뿅 하고 사라질 수가 없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게 그 제 친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친구가 2명밖에 없다 그랬죠. 한 명은 서울에서 같이 강의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한 명은 저기 원주에서 지금 법무사 사무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 나 이름 불러줬는데 손철이. 시험에 안 나올 건 다 알려가는 거야 이게. 그렇죠? 자, 그 친구예요, 그 친구. 근데 제가 아는 그 지인들 이제 몇 명 있는데 걔들은 친구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그 친구 원주에 사는 그 친구가 부동산 투자의 귀재입니다. 귀재. 걔는 뭘 사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요. 대단하네요. 아무튼 자 그런데 저는 마이크 잡고 거짓말 안 씁니다. 자, 이렇게 근데 꽤 된 얘기인데 얘가 저한테 땅을 하나 사자고 그래요. 이렇게 땅을 하나 사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게 시골에 있는 땅이었어. 그래서 땅을 같이 공을 이렇게 투자해서 같이 사자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 미쳤냐 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 하냐면 뭐 혁신도시 같은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나 관심 없어, 나 안 해. 근데 저 혼자 샀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1억을 투자했거든요. 걔가 이렇게. 근데 정말 귀재야 귀재. 어찌 그러나 몰라. 6개월 딱 되니까 이게 5천만 원. 반토막 나버려요. 걔는 무조건 반토막이야 이렇게. 그런데 반토막으로 떨어진 그 다음부터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빨리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몇 년째? 10년째 거래도 안 돼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면 제 친구 입장에서는 이 땅을 보면 화병 나겠죠. 보고 싶을 거야 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겠지. 그러니까 10년간 안 간 거야 얘가. 그랬더니 이 토지가 훅 빚어가지고 이런 못된 주인을 받나. 10년 동안 나를 안 보는단 말이야? 하고 지 혼자 뿅 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소유권은 지 혼자 스스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하니까 이걸 항구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설명했는데 항구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나온다고. 이 문장이. 그래서 앞으로 소유권이라는 말이 보였다. 그러면 만약에 소멸시효가 물어보건 뭐가 됐더니 간에 끝문장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잡아내시라 그 소리입니다. 소유권이란 완전한 권리, 다 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성질이 네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뭐예요? 전면성, 또
섞여 있다. 혼혈성. 하나를 떼어주면 다시 되돌아온다. 탄력성. 그리고 소유권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성질이고요.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자, 그리고 기본서를 보면 이제 범위가 나올 거예요.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범위.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우리 지금 인문서에 나와 있는 그 상린관계라는 게 한자가 좀 어려운데 서로 상자의 이웃 인자거든요. 그 서로 이웃하는 토지 간의 토지 간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올 거냐면 제한에서 나와요. 제한. 그러니까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인데 내가 아무리 물건의 소유자이더라도 자 일정 부분은 제한이 된다. 거기서 빼낼 거라고요. 지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틀만 잡는다. 틀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소유권의 취득. 야 선생님 그럼 이거 언제 줄 건데 기본서 나오면 할 거라고요. 아셨습니까?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책을.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취득시효. 자 거기 책을 보시고 칠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공부하시면 돼요. 소유권의 의, 소유권의 성질, 소유권의 범위, 그리고 제한, 그리고 취득인데 선생님 어디가 중요해? 당연히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취득하려면 토지 건물을 취득하려면 둘 중에 하나 뭘 하시거나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 이랬단 말이야. 법률의 규정.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유권입니다. 저 아파트 소유권 내가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뭘 하거나 법률 행위를 하거나 규정 둘 중에 하나인데 법률 행위를 했다는 말은 계약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다음 주가 되면 계약법 들어갈 것 같은데 계약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물권법에서는 법률 행위를 통한 소유권의 취득은 절대로 안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 낼 수가 없는 거지. 계약에서 취득했다. 뭘 물어봅니까? 그러면 어디를 물어볼 거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법률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정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 취득이 이제 나올 텐데 자, 첫 번째가 취득시효가 그래요. 취득시효. 그리고 자 첨부 이거 할 거고요. 그리고 자 공동소유. 자 이것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면 188페이지에 취득시효라고 되어 있나요? 자 시효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시효 여기 잠깐 보시죠. 자 이 시효란 걸리는 시간을 시효라고 그래요. 걸리는 시간을 시효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시효가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가 자 소멸시효가 있고요. 소멸시효. 하나가 자 취득시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 시효가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면 소멸시효니까 뭐예요? 소멸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취득시효는요?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의 규정은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다가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취득시효는 물권법에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뜻만 이해하시면 돼.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소멸시효 걸리는 시간 소멸된다 걸리는 시간 1000만 원을 빌려주고서 10년 동안 몇 년이요? 10년 동안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법에서는 돈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고 그 권리가 자동적으로 법률 규정 그 권리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돈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데 소멸되는데 걸리는 시간 몇 년 걸립니까? 10년. 이걸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취득시효는 이제 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까?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두 가지 점유취득시효가 있고요. 점유취득시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유를 통해서 뭐 하는데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까지 됐다면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점유를 통해서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건데 압도적으로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점유취득시효가. 그래서 자 입문 과정은 점유취득시효를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그 우측에 보면 법조문이 하나 있죠. 박스 밑에 245조. 거기를 제가 적으려고 그래요. 자, 적기 전에 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인가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인가요? 법률 규정이죠. 계약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245조 1항 그 규정에 의해서 취득인데, 그러면 자, 얘는 일단 법률 규정을 통한 취득이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의 의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을 텐데, 생각을 해보면 법률 규정 아닙니까? 그 규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취득하냐가 245조 1항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자, 1항 몇 년간? 20년간 체크하시고, 20년간 요건이에요.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그랬나요? 그 소유의 의사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자주점유, 자주. 그리고 오늘 공부했는데 평온이 무슨 말이죠? 평온, 간섭받지 않고 평온, 그리고 공연, 당당에 들여서. 그럼 요건이 뭡니까?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고, 무슨 점유여야 하고, 자주 점유여야 하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평온, 당당에 드러내서 공연하게 점유하면, 자, 빨간색 볼펜, 뭐 하면? 등기하면, 등기 동그라미. 등기하면 무슨 더 간다? 취득한다. 취득 동그라미 연결. 등기 취득, 연결, 등기 취득. 자, 여기 보세요. 아하. 지금 법의 규정이 이렇게 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구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을 살펴봤더니 몇 년간 그랬습니까?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그리고 간섭받지 않고 평온. 그리고 자, 공연하게. 점유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점유하면 뭐 해야? 등기를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뭐가 이상한데,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법률 행위를 했다면 행위등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 그러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 등기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 그럼 왜 이걸 넣어놨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자, 두 번째. 자, 주체. 이거 완전 쉬워요. 자, 주체가 시험에 나왔다는 건 맞춰주세요. 왜 그러냐? 점유취득시효는 누가 합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 자, 자연인 우리들 할 수 있고요. 법인도 할 수 있고요. 자, 국가도 할 수 있고요. 자, 지자체도 할 수 있고요. 다 된다면서 다. 그래서 자, 판례 하나. 자, 비법인 사단 재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점유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잠깐만요. 4번째 대상. 자,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안 되는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자, 물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만 적어놓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점유취득시효가 되는 권리가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인데, 이렇게 자, 을이 이 토지를 지금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일반적이라면 을은 가변 토지를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까? 뭘 하면 돼요? 매매. 그러니까 자,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하시면 이렇게 무슨 득 할 수 있다요? 취득. 이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법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평온 드러내서 뭐 하면? 점유하면 무슨 득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구심이 들어야 정상인데,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법이 토지 건물을 취득하려면 행위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게 맞지, 이대로만 한다면 계약한 적은 없는데 을이 타인의 토지를 가지려고 20년 동안 점유하면 꿀꺽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어느 나라 민법이 이렇게 만든 나라가 어딨냐고요.
야, 계약하지 말고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서 너 그냥 가져가 버려. 이렇게 법을 만든 나라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는 이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꿀꺽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왜 만들었냐면 처음에 만들 때는 점유주택시는 조금만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토지 건물에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 내가 진정한 권리자야. 근데 내가 권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입증 곤란부터 구제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입증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점유취득세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라 이 소리입니다. 표정들이 야 선생 그 말이 덜 없거든 이런 표정인데 자 잠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각자 안 하셔도 돼요. 각자 안 하셔도 된다. 다 이해하고 다 문제 맞출더라. 그렇게 해드린다고 그렇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자 가방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가 되는 모습은 이렇게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런 순서로 하잖아요. 근데 점유취득시 판례를 보면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시골이야 시골. 그러니까 시골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그냥 이렇게 구두로 막 계약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터지기 시작한 건데 봐봐요. 이렇게 하고서 매도인이 중도금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겨줬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등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등기라는 말이 이렇게 등기가 기록 표시잖아 이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터지려면 잔금 주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줘요. 그러면 매도인은 달라달라 하다가 끝까지 잔금을 안 주면 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할 거 아닙니까? 해제. 이렇게 깬다는 거지. 그러면 해제가 되는 순간에 다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된다고요. 그러면 누구 겁니까? 이제는 갑의 것인데 등기부의 소유자의 기록 표시는 을로 돼 있잖아요.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지워야 돼요. 지운다를 뭐라고 그래? 말소. 근데 귀찮아서 말소를 안 했다니까요. 어르신들이라. 그리고 이 상태로 있다가 자기 땅이니까 몇 년간? 20년간 이렇게 해요. 자기 거잖아. 무슨 의사로? 소유 의사로 간섭받지 않고 병원 당당히 들여서 20년간 점유를 했다고요. 이렇게 살아오고 계시는데 갑자기 얘가 등기부를 한번 떼봤더니 자기 이름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를 떼가지고 과요 갑에게 야! 내 땅인데 이거 이렇게 등기부상에 그러면 갑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이 사람아 그게 아니지. 20년 전에 너랑 나랑 매매했고 네가 잔금을 안 줘서 해제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을이 뭐라고 그래요? 증거 대봐.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20년 전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러면 얘가 자기 게 아닌 게 아니라 자기 건데 내가 권리자인데 입증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점유취득시를 완성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네 권리를 지켜라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요. 살다가 보면 내가 소유권자인데 내가 지상권자인데 내가 지역권자인데 내가 전세권자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에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그걸 보호하려고 만든 게 점유취득시라고요. 오,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자 이게 산이 있는데 이 산 입구에 이렇게 정말 쓸모없는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길목에. 근데 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얘기를 하기를 야 저기 쓸모없는 땅 너 방치하고 있던데 내가 그 땅 좀 빌려 쓰자. 뭐 하려고? 그 보니까 등산객들도 많이 가고 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식당 이거 하려고. 그러면 지금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이걸? 이게 뭡니까? 지상권이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몇 년짜리 했냐면 30년 동안 쓰기로 했다고 계약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째 여기서 이제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례집을 살펴보면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절대로 문제가 안 터져요. 빌려 쓰라고 하고 지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터져. 근데 언제 꼭 문제가 터지냐면 돌아가셔 이분이 또.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러면 꼭 아들이 나타나 이게 상속인. 이게? 그리고 보면 또 서울에 살아 이게 또 서울에. 응? 그리고 또 개발 조짐이 보여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또 뽀록 찾아가는 거지. 가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버지 땅에서 뭐 하세요? 그러면 을은 뭐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아 자네 부친하고 생전에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이 계약을 했거든 이 소리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 그러면 얘는 지상권자죠. 맞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증거 대세요. 구두로 했단 말이에요. 구두로. 계약서를 안 썼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지상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럴 때는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이 지상권을 가지려는 마음으로 20년 동안 점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상권 자체를 점유취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권리자인데,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사실 입증하기 힘들어. 그럴 때는 뭘 완성했다고? 차라리 점유취득시를 완성했다고 주장해서 당신 고래를 지키세요. 이것 때문에 만든 거라니까 처음에 스타트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누가 하는 건데 봐봐요. 주체를. 누가 한다고요? 자연인. 우리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도 돼요? 일단 다 된다고 그래야죠. 다.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다 된다. 그러면 법인도 돼요? 법인도 돼요? 막 제가 우기는 것 같아요?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법인, 삼성 명의 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명의 땅인데 매매를 했다니까요. 중도금만 받고 등기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또 잔금을 안 줘요? 계약을 뭐 했다요? 해제. 이렇게요? 근데 이 직원이 멍청해서 말소를 안 했다고. 그리고 자, 이 상태로 몇 년간 20년이 흘러갔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법인 삼성은 뭐라고 하면 돼? 점유취득시 완성했다고 주장해서 이 땅, 이 권리 지켜라 이 소리라고요. 국가 됩니까? 이게 국가명의 땅이면 되는 거죠. 자, 지자체 됩니까? 다 된다니까요. 된다고요. 된다. 은평구 돼 안 돼? 다 된다고 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판례가 비법인 사단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물어볼 건데 형태는 이렇습니다. 자, 점유취득시는 자연인 법인 국가 지자체는 가능하나 비법인 사단재단은 할 수가 없지롱 이렇게. 왜 틀리지롱?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비법인 사단재단을. 그래서 자, 이거 봐보세요. 비법인 사단부터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년에 시험을 봤는데 민법 때문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거야. 그러면 저한테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이것도 대답 안 하는 분은 또 뭡니까 지금? 자, 고맙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뭘 결성을 하냐면 235를 결성한다니까. 235. 어이없는 표정 짓지 말고 좀. 자, 그러니까 자, 이승연을 사랑하는 모임 이걸 결성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모인 거 아닙니까? 이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 이렇게요? 그러면 앞에 지금 비법인이 붙었잖아요. 비법인. 이렇게. 그러면 법인과 비법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설립 등기를 해놓으면 이런 법인이 있다고 설립 등기를 해놨다. 한 5, 600만 원 들어요. 그걸 해놨다면 그냥 법이 되는 거고 그거 없이 친모 모임이잖아 이게. 그걸 비법인이라고 그래요. 단순 모임. 비법인 사람의 모임 이렇게.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5명 모였다. 사람이 모였다. 모임을 갖는다. 뭐부터 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개가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구부터 뽑냐면 회장부터 뽑아요. 회장 뽑고 누구 뽑죠? 부회장. 그리고 뭐가 중요해? 총무, 또 이사, 감사 5명이 다 임원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모였다 그러면 이제 회장부터 뽑는 거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 회장 전국에 이사모가 다 있어요. 이렇게. 진짜예요. 은평구는 없나요? 빨리 만들어요. 자, 전국 이사모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장이 자, 회비를 월 10만 원씩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사모인들이 다 돈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회비를. 그래서 회비가 엄청 이렇게 쌓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땅을 샀다니까 이게. 그럼 이제 이 땅은 이제 삼성 땅이 아니라 누구 땅입니까? 이사모.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이걸 팔았다니까 회장이. 그런데 얘가 잔금 안 주는 거야. 그래서 해제. 몇 년 흘러갔다? 20년. 그러면 이사모가 비법인 사단이라면서요. 이사모도 점유취득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지. 결론. 다 된다. 다 된다. 그러면 다시 봐봐요. 한 3번째가 해줄 텐데 2번부터 보시죠. 누구든지 다. 그래요. 자, 누구든지 다. 제가 할게요. 자, 누구든지 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몇 년간? 20년간 가지려는 마음으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점유취득시를 만들 때는 이게 없었다니까요. 등기가 없었다고 등기가. 근데 나중에 민법을 개정을 해서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등기가 왜 들어왔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 다시 볼까요? 이게
자, 이거 보세요. 결국은 점유취득세를 만든 뿌리는 내 건데 내 거라는 사실을 입증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점유취득세를 주장해서 권리를 지켜라 이 소리인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내가 부동산을 조그만 거 갖고 있으면 등기를 하거나 뭐 등록하거나 해서 내 권리를 지키는 일들이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부동산의 권리자인데 그걸 증명 못하는 게 거의 없어지고 권리를 막 주장하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겁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245조 1항을 악용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얘가 이 토지를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균 권한의 점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그냥 취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가 발생되거든. 처음에는 지켜주려고 만든 건데 피해자가 발생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민법을 개정을 해서 그냥 너 취득 못해. 뭘 해야? 등기해.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예전에는 법률 규정이니까 바로 취득을 했는데 이제는 등기를 해야 되니 완성하고 등기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러면 소송으로 간다 이 소린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이 소리. 그래서 등기가 들어갔다 이 소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한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자 누구든지 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을 점유하면 뭐 하면? 등기하면 취득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 이해되시죠? 다시 자 이제 안 되는 것들. 점유취득시효라고요. 점유취득시효. 그래서 점유와 상관이 없는 것들. 저당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저당권자, 담보권자, 은행은 그걸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유하고 상관이 없는 권리는 점유취득시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취득시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자 지역권. 자 지역권 안 돼요. 지역권 안 돼. 지역권이 안 돼요. 지금 눈이 어떤 눈이냐면 위에 갔다 아래 갔다 위에 갔다. 저 인간 이제 미쳤나 위에는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권리는 지역권만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되는 지역권이 있고 안 되는 지역권이 있다 이 소린 거예요. 그래서 자 되는 지역권이라는 게 계속되고 표현이 된 지역권. 자 의의를 다시 가보세요. 20년간 이렇게 20년 동안 쭉 이 점유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속이죠. 그리고 자 뒤에가 공연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나요? 공연이 뭐예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되지. 그럼 아래쪽 내려보면 자 뭐 되지 않았다? 계속되지 않았다. 그럼 20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자 뭐 되지 않은 표현이 되지 않은 지역권은 안 된다. 그러면 지역권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지문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자, 이거. 자 신분권 그리고 자 형성권 뭐 이런 것들 이런 권리들. 자 이 대표자가 취소권 이렇게요. 이런 건데 자 신분권부터 해볼까요? 신분권부터. 자 신분을 가지려면 점유를 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저한테는 천사 같은 딸이 있다고 그랬죠? 겁나 이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걔는 신생아 때부터 이뻤거든. 진짜입니다. 안 보셨잖아. 보면 깜짝 놀랄 걸 어찌나 이쁘던지. 자 근데 엄청 이뻐요 정말. 근데 제가 그렇게 이쁜 딸의 아빠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려면 걔를 20년 동안 내가 안고 다녀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20년 동안 걔를 안고 다녀야 아빠라고 하는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걔를 낳자마자 바로 저는 아빠라는 신분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권리지. 그러니까 점유취득시의 대상이 아닌 거라고요. 그냥 갖는 거지. 다시요. 형성권, 취소권 그랬는데 자 극단적 예를 들어주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취소. 그럼 제가 이분한테 취소권을 행사하려고 그래? 그 취소권을 가지려고 그래? 그럼 이분을 내가 20년 동안 얻고 다녀야 취소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점유하고 상관이 없는 권리들. 그리고 취소권을 그냥 취소합니다 하는 순간 끝인 거예요. 이래 행사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점유하고 상관이 없는 권리는 점유취득시의 대상이 아닌 거지. 예? 다시요. 자, 이 물건. 자, 인간적으로. 무슨 관적으로요? 인간적으로. 이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하나가. 자, 자기 소유물. 자기 물건.
자기 소유물 점유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무슨 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된다 안 된다? 왜 만들었다?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점유취득시효를? 누구 건데? 내 건데 내 거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어. 그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이게 뿌리인데. 네. 아니야 괜찮아요.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거나 뭐 다 내 잘못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언제가 되겠지 뭐. 자, 부동산 일부도 돼요. 모두 된다고? 일부. 여기는 지금 대상에서는 느낌학상 이런 거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도 됩니다. 그런데 단 객관적 징표가 필요해요. 이렇게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객관적 징표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울타리 뭐 이런 것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호. 여기 지금 갑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을이 이 토지 전부를 20년간 했단 말이에요. 가지려고. 그러면 전부를 점유취득시효 완성. 근데 을이 전부가 아니라 자 요렇게 해서 여기만 그럼 뭐가 됩니까? 일부만 점유취득시 할 수도 있다고요. 단 이게 일부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있다든지 담이 설치됐다든지 이렇게. 결론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요. 자 국가재산 자 국유재산인데 자 이 국가재산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자 행정재산이 있고요. 행정재산이 있고 자 그리고 자 일반 재산이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일반 재산.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국가 소유예요. 국가 소유. 국가 건데 행정재산이라는 말은 국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재산들. 그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세종시에 가보면 그 정부 종합청사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끈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부 청사에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 한 칸에다가 고장 수지하고 적어놔요. 그러다 그 20년을 앉아 있는 거야. 딱 이렇게. 그리고 자 20년 딱 지난 다음에 딱 나와가지고 점유취득시효 완성. 야 니들 나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근데 일반 재산은 돼요. 강원도 산골 오지에 국가명의 땅이 있다. 그건 우리들 공공복리 목적과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런 땅은 20년간 내가 점유했다.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요. 자 공유지분. 자 공유지분도 됩니다. 공유지분도 오늘 잠시 후에 공유를 공부하실 텐데 일단 잠깐 맛 좀 보시죠. 자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토지를 병이 19년 6개월을 점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완성까지 몇 개월 남았습니까? 6개월입니다. 4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자 그런데 평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원. 근데 얘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6개월 남았는데 야 우리 땅에서 뭐 하는 거야? 나가! 라고 말하는 순간에 평온성이 깨지겠죠. 그래서 얘는 권리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근데 얘는 안 했다고요. 그러면 20년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이 토지는 갑은 자기 권리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은 그대로 2분의 1, 병은 몇 분의 몇? 2분의 1 이 지분만 점유취득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걸 세세적으로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라 2번, 3번 묶어서 1번에 갖다 붙여서 두 문장으로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부터 해볼까요? 제가 누구든지 다 봐봐요. 누구든지 다 소유권, 지상권, 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자기 물건, 부동산 일부, 국가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공유, 지분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유에 점유하면 뭐하면 등기하면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 단 저당권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아빠 신분권, 형성권 그리고 국가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해도 점유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점유취득시효라고요. 이해 됐습니까? 네.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는
191페이지 가보면 등기부채득시효가 있죠. 191페이지 등기부채득시효 찾으셨나요? 자, 이건 기본서 나오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3번에 부동산의 부합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입문서니까 이렇게 돼 있고 기본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첨부라는 게 있는데 첨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부합이라는 게. 자, 첨부가 자, 부합이 있고요. 부합이 있고, 자, 두 번째가 자, 혼화. 세 번째 가공.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도대체 첨부가 뭐냐는 건데, 첨부. 자, 첨부 뜻부터 할게요. 첨부란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1+1. 겁나 좋아하잖아. 1+,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1+1. 자, 1+1이야. 1+1. 그러니까 한 개 물건에 자, 플러스. 자, 또 다른 한 개 물건이 붙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소유자가 갑, 이게 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서 각각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이걸 붙였다니까요. 그러면 물건이 몇 개가 됐습니까? 한 개. 한 개 물건. 이렇게요? 자, 앞으로 첨부가 됐다 이러면 물건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이게 필요해요. 저한테 지금. 자, 다시요. 자, 아직 설명 제가 안 했는데 부합도 첨부인가요? 첨부 안에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니까 부합도 뭐예요? 첨부지. 그러면 앞으로 첨부 저렇게 시험지에 줄 확률보다는 뭐가 나올 확률이 높냐면 부합 이게 나올 거라고 이게. 그러면 뭐가 부합이 됐다 그러면 물건은 몇 개입니까? 한 개라고요. 한 개. 몇 개라고요? 한 개. 자, 다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람은 몇 명인데? 2명이잖아. 근데 물건은 몇 개? 한 개. 그래서 이 한 개의 물건을 소유자를 누구로 정할 건지 이게 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갑의 것으로 한다 라고 정했다면 은은 어떻게 하고요? 은은 보상을 받아라. 이게 이 문제라고. 이 문제. 뭘 공부할까요가 아니라 첨부, 부합, 혼화, 가공이 뜨는 순간에 이걸 차지하는 소리. 이게 소유자가 누구냐. 그 소유자를 누구로 할 건지가 우리 민법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첨부라고 그래요. 아이고 선생 저 봐보세요. 그 하나 사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자, 부합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것이 저기 노량진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다 그만두고 첫 강의를 나 노량진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 어디 살고 있었냐면 그 노량진 옆에 보면 대방동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 강의했던 16년 전인데 벌써 그게. 근데 그때 그 학원에 지사가 많았다고요. 수원에도 있었고. 근데 그 저는 대방이고 거기 학원의 총 책임자가 그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학원마다 이렇게 동영상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었어요. 촬영을. 그래가지고 그 수원 강의 하러 갈 때 그분이 저를 노량진에 만나가지고 저를 태우고 가는 거야. 수원으로. 근데 그분의 차가 빨간색 티코였어. 잊어먹질 않았네. 지금도. 뭐라고요? 빨간색 티코였다고. 티코. 아, 근데요, 처음에 그 차를 딱 타는데 문을 딱 열었거든. 이렇게 타려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이런 차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문을 타려고 그 조수석에 타려고 딱 열었는데 이렇게 바닥을 봤거든요. 근데 구멍이 뽕뽕 뚫리는 거야. 이게 그 시멘트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걸 나보고 타라는 거야. 아, 괜찮다면서. 그래가지고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름이 됐거든요. 여름이. 근데 노량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고 봤더니 남태릉 고개 아세요 혹시? 남태릉 고개 몰라요? 알아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넘어가시더라고 운전을. 근데 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아유 부장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 말 교수님 이 차가 25만 원입니다. 근데 무슨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야 나한테.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거지. 에어컨이 없는 거야 이 차에. 내가 죽겠는데 더워가지고 지금도 막 땀 흘리고 있잖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봐봐요. 한 개 물건 티코에다가 부장님
제가 45만 원짜리 에어컨을 직접 달아줬다니까요. 아, 그때는 총각이니까 가능했었지, 내가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에어컨이 없던 티코와 에어컨이 달린 한 개의 티코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가질 거냐? 이 문제라고. 누가 가져야 돼? 에어컨을 다루고 내가 가져야 돼요? 아니면 티코 소유자가 가져야 돼? 티코 소유자. 그걸 잠시 후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갖는다. 이렇게 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2명인데 물건 2개야. 그게 붙어서 한 개가 됐다고, 한 개.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질 것이며 반대 사람은 뭐 보상을 받는다. 이게 첨부라고요. 뜻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부합 첨부를 공부할 때 뭘 기억해내시면 돼? 티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합 이렇게 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